안녕하세요. 배지 원장입니다. 자, 여러분들 무염 판속설 들어갈 겁니다. 이 작품은 자주 봤던 작품이 아니죠. 여러분들이 설 작품인데, 설은 매번 얘기하지만 설이나 기를 우리는 수필, 특히나 고전 수필이라고 일컬고요. 설이나 기의 특징은 수필이기 때문에 수필은 말하고자 하는 바, 작가가, 그러니까 핵심적인 주제를 찾고 싶은 거예요. 설이나 기 자체가 무언가를 경험을 해서 그걸 통해 말하고자 하는 바, 깨달음이 있어요 이기 때문에 결국은 그걸 종합해서 이 작가가 말하고 싶은 게 뭐야? 이 글에서 핵심이 뭐야? 이걸 잡는 것이 우선 초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각보다 설이나 기는 이걸 해석을 해놓은 본이다 보니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읽었긴 읽었는데 결국 말아가지 하는 바가 뭐야가 이제 초점이기 때문에 제가 그 얘기를 먼저 하고 초점을 잡고 이 작품도 그리고 부분 좀 읽어드릴 거예요. 네, 하나. 지금 여러분들이 보고자 하는, 자, 여기다 씁니다. 무염 판속설은요. 지금 이 작품이 지금 제가 여러분들하고 볼 우리 EBS 지문에 나와 있는 건 이거고, 사실은 이 홍성민이 요거 전에 만호설이라고 하는 작품도 지었어요. 내용이 너무 유사해. 그래서 실제로 얘들아 이게 작년이었나 이게 올해 아니죠? 작년? 재작년? 올해? 네, 하도 나는 학년별로 모의고사를 많이 보다 보니까 이게 고3 3월달 모의고사에 나왔었습니다. 만약에 올해였다면 뭐 여러분이 기억하겠지만 그때는 아마 얘가 나왔을 거예요. 만약 올해가 아니었다면 모르겠지만 뭐 어쨌든 저 연계니까 전형해 드릴게요. 자, 거기에는 지문이 얘가 나왔고 연계로 얘가 보기 지문으로 해서 연계할 수 있도록 나왔어. 왜냐면 너무나 유사하거든. 한 사람이 지은 거 맞아요. 그런데 이제 되게 형태 유사하게 지었고요. 이 작품의 해석, 이거 제목을 해석해 드리자면 말을 바꾸어서 소를 산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말보다는 이 지역이 소가 훨씬 더 유용하고 좋기 때문에 소로 바꿔 사고 이 소를 가지고 뭐 가서 소금으로 바꾸고 뭐 이런 내용이고요. 소금이란다. 소를 가지고 곡식을 바꾼 내용이고요. 여기서는 뭐냐면 소금을 가지고 그 다음에 곡식으로 바꾼다 뭐 이런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거의 형태가 유사합니다. 거기에서도 또한 주민이 나타나서 그 지역 주민이 나타나서 이렇게 하는 게 당신이 먹고 사는데 혹은 매매 과정 속에서 이득이 남으니까 이걸로 먹고 사는데 좋을 거예요 라고 얘기해 주고요. 자, 초점 들어갈게요. 초점. 둘 다 그것에 대해서 조금은 부끄러워하는 마음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안 하고 싶지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하긴 하지만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어찌됐건 저는 이제 이게 연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만 제가 설명을 드리고 저는 예를 들어갈 거예요. 예. 자, 예에 대해서 이야기를 출발합니다. 제가 전체적인 얘기로부터 출발한다고 그랬지. 자, 이 얘기는요. 작가가 임금으로부터 이제 내침을 당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어디를 가게 되냐면 유배를 가게 되죠. 북쪽 지방인 곳으로 유배를 갔더니 얘들아 또한 극심한 굶주림에 시달리는 거죠. 유배를 갔다는 건 죄를 지어서 벌을 받으려고 보내는 거야. 그러니 물론 옛날 작품들을 보면 유배를 갔어도 물론 막 풍족하게 있을 수는 없지만 자연 속에서 벗하면서 즐거이 지내는 옛 사대부들도 많이 있습니다만 실제로 현실은 막 다 완전히 그러진 않았을 거야. 그래서 그러다 보니 유배지에서의 고통스러움을 토로하는 작품들이 꽤 되죠. 이 작품도 또한 그런 거예요. 그래서 먹고 사는 게 가족들하고 다 같이 왔지만 정말 먹고 살 게 없고 그러다 보니 종들조차도 그것에 대해 불만을 품고 그래요. 그랬더니 그곳에 주민이 그 유배지의 주민이 조언을 해줍니다. 뭐라고 조언을 해주냐면 저 소금을 이 지역에선 소금이 많이 나니까 소금을 갖다가 곡식으로 바꾸어서 서로 교환, 물물 교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면 아무래도 소금이 귀한 지역에 가서 곡식으로 받아오는 거다 보니까 그러면 조금 더 많은 양의 곡식을 받아올 수 있고 그만큼이 이익이잖아. 그러다 보니 그거 가지고 조금 먹고 살 수 있을 것이다 라고 조언을 해주는 거죠. 물론 그렇게 해서 먹고 살 수 있다면 좋긴 하겠지만 처음에는 탐탁지가 않아요. 왜냐면 저게 결국은 장사꾼이잖아. 그런데 우리 지문에 나오겠지만 유배를 왔다는 건 얘들아 선비거든요. 그러니 어느 정도 그래도 벼슬을 하고 직책이 있는 나랏일을 보던 사람이야.
옛날에 산업공상이라고 해가지고 계급 신분이 나뉘어져 있었잖아, 얘들아. 그러다 보니 장사꾼은 거의 그 당시로 치자면 거의 가장 밑바닥 인생인 거예요. 근데 내가 사였는데, 선비였는데 그래도 벼슬하고 이랬던 사람이 장사꾼 노릇하는 게 마음에 안 드는 거지. 그래서 처음에는 이건 결국 장사꾼의 노릇밖에 되지 않는구나 라고 해서 굉장히 부정적인 관점을 갖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나중에는 이것에 대한 인식과 자신의 태도가 변하는 모습을 봐요. 그걸 보면서 또한 안타까움을 느끼는 겁니다. 아, 그래, 생각해보니까 내가 그동안 잘못 생각했네. 뭐 장사꾼이면 어때? 돈만 많이 벌면 되지. 그래서 이걸로 잘 먹고 살면 되잖아 라고 생각했다는 게 아니란 뜻이에요. 지금 들었니? 지금 뭐 내 일부 한 부분만 듣고 지금 또 딴 생각하거나 딴 거 필기 놓으면 안 된다. 처음엔 장사꾼이 싫어서 그거 하기 싫었지만 뭐 어떡하겠어, 먹고 살아야 되는데. 그러다 보니 했어요. 그런데 하다 보니까 점점 거기에 빨려 들어가는 거야. 인식과 태도가 변하는 거야, 자신의. 그러니까 완연하게 인식이 변했다고는 볼 수 없지만 그래도 그거라도 어디냐. 그리고 어느 정도 태도도 장사에 좀 더 몰입하게 되는 거지요. 그렇게 변화된 건 맞지만, 자, 중요한 거야 얘들아, 맞지만 그런 자신이 또 싫어요. 사람 누구나 그러지 않니 얘들아? 뭐 변했다고 해서 그걸 꼭 좋아해서 변하는 건 아니잖아. 변했지만 그런 자신이 싫어. 나 그래도 선비였는데. 뭐 이런 생각을 하면서, 자, 이제 결론입니다. 항상 결론적인 핵심 내용이 좋으니까 결국은 이렇게 살지 않았으면 좋겠다. 내가 정말 바라는 게 있다면 유배지에서, 이거 핵심이에요. 결국은 풀려나서 내가 임금님이 마지막 나한테 베풀어주는 은혜가 있었으면 하는데, 그게 뭐냐면 농민으로서 농사 짓고 사는 삶이라도 누렸으면 좋겠다. 이렇게 장사꾼까지는 아니고요. 저거는 아닌 것 같아요. 그렇지만 내가 뭐 다시 벼슬을 하고 이러겠다는 뜻도 아니고, 난 정말 최소한 농민만이라도, 그러니까 농사 짓고 살았으면 좋겠어. 그래야 먹고 사는 걱정도 없고 또 그게 또 완전히 밑바닥도 아니잖아. 그러한 삶을 살았으면 좋겠어. 차라리 이 농사 짓고 사는 삶 이 자체가 그나마 가장 이 작가가 생각하는 이상적 삶이라고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나는 이랬으면 좋겠네를 마지막으로 이야기를 마무리가 됩니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이 작품에서 얘기하고자 하는 바가 이런 내용이야를 아셔야 이게 지문이 읽어가지는 거거든. 자, 요걸 기억을 하시고 제가 지문 부분 읽어드리면서 필요한 부분 체킹을 할게요. 자, 첫 부분은 조금 읽어볼까요? 자, 들어가겠습니다. 불영에 유배 온 지 몇 달 만에 돈이 다 떨어져서 먹을 것이 없었다. 그러니까 유배를 왔는데 굶주리기 시작을 하는 거죠. 그랬더니 주민에게 의논했더니 이렇게 일러줬어요. 그러니까 주민이 조언을 해주는 거죠. 거기다 조언 정도 써놓을까요? 자, 이렇게 조언을 합니다. 바닷가는 곡식이 비싸고요. 소금이 싼데 저쪽 오랑캐 땅은요. 곡식이 많고 소금이 부족한 거죠. 반대잖아. 그러니 여기 바닷가에서 소금을 사서, 그러니까 여기라기보다 뭐 근처겠죠. 어쨌든 거기가 소금을 사서 오랑캐에게 팔고 곡식으로 산다면, 즉 소금을 곡식으로 바꾸는 거죠. 그러면 이익이 남을 거 아니야. 어느 정도. 그 값이 원래 곡식의 몇 배나 될 것이니 그 남은 것으로 입에 풀칠할 수는 있을 것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다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시면 돼요 라고 조언을 해준 거야. 처음에 이 말을 듣고서, 자, 이제 여기다 밑줄 읽을까요? 자, 처음에는, 자, 밑줄 그세요. 처음에는 밑줄 그세요. 이 말을 듣고서 장사꾼이 하는 일이니 나는 참아할 수 없다고 한참 동안 주저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건 장사꾼 노릇일 뿐이야. 이렇게 장사꾼 노릇을 나보고 하라고? 라고 부정적으로 생각하면서 주저를 했지요. 그런데 배에서 소리가 나고, 어떤 소리? 꼬르륵 소리가 나고 아이종이 성을 냅니다. 아, 진짜 주인 잘못 만나서 내가 진짜 배고파 죽겠네. 누구는 저쪽에서 뭐 맛있는 것도 얻어먹는데 우리 주인은 진짜 이런 모습. 아까 왜 비슷하죠? 자, 어찌됐건 성을 냅니다. 잠시나마 죽지 않기 위해서 한 번쯤 해보려고 그 방법대로 하려니 얼굴이 붉어지고 마음은 편치 않아요. 부정적인 일이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리하여서 아이종을 시켜서 몇 말 곡식을 가지고 90리 떨어진 바닷가에 가 소금을 사오게 하고 하니까 소금이 10말 정도 생기고요. 이 소금을 말에 싣고 120리 떨어진 북간으로 가서 북쪽 지방으로 가서 곡식을 사오라고 하자 곡식이 20말 정도 생겼죠. 차액이 생겼죠. 그러니까 어쨌든 이제는 굶주리지 않게 된 겁니다. 그거 가지고 먹고 살면 되는 거니까.
그래서 먹을 것이 모자랄 때는 온 집안 사람이 성을 내고 사람다운 모습을 볼 수가 없어요. 근데 곡식을 가지고 갈지 그래서 이렇게 당부해. 왜냐면 배고프면 사람이 예민해지고, 그리고 예민해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굶어 죽으면 어떻게 얘들아. 그러다 보니까 곡식을 가지러 갈 때는 막 열심히 잘 다녀오너라. 그리고 또 아래, 그러니까 곡식 잘 사가지고 와라. 막 이러면서 제가 쭉 내려옵니다. 자, 쭉쭉 내려오면 어디냐면 아래에서부터 둘, 넷, 여섯, 일곱 번째 쪽 올라갈게요. 자, 또 밑줄 보세요. 처음에는 그렇게 자신의 태도가 변했어. 장사하는 것이 부끄러웠고요. 부끄럽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중간에는 장사를 하느라고 마음이 막 쓰는 거야. 조심, 진짜 잘 갔다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잘못하면 굶어 죽어. 이러면서 오로지 거기에 마음을 쓰게 되죠. 집중하게 되는 거죠. 부끄러웠던 일인데. 그러다 보니까 끝내는 먹을 것을 얻어서 다행으로까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즉, 인식의 변화가 생겼죠. 그래서 얻으면 살고 얻지 못하면 죽는다는 생각에 밤낮으로 약간의 쌀이나마 얻어오기를 바라면서 오직 장사를 잘할까 못할까 그 걱정뿐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 마음에 담은 것은 오직 이 일밖에 없는 거예요. 장사를 잘해야 될 텐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야. 목숨을 건지기에 급급해서 수치를 하는 본심은 죄다 잃어버렸고요. 시간이 지나자 습관이 되어서 마침내 딴 사람이 되고 말았지요. 때때로 웃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다가도 다 웃고 나면 불쌍하고 본인이 스스로가 안타까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이건 아닌데. 나 이러고 하고 살고 있네. 야, 진짜 사람이 이렇게까지 되나? 이런 감정인 겁니다. 천지 사이에, 자, 이제 여기 잘 들으세요. 자, 쉽게 얘기하면 작가의, 이 글의 글쓴이의 작가의 원래의 관점은 계급 인식이 명확히 있었던 사람인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천지 사이에 사는 백성은요, 오직 산홍, 상공, 그렇게 나뉘어져 있는 그런 넷붓인데, 나는 젊었을 적에는 성현의 책을 읽으면서 오직 도를 추구했었어요. 선비의 입장이었다는 거죠. 옛일이 아니면 감히 하지 않았을 때 이것이 사이다. 그러니까 오로지 책 보는 거. 그런데 늙어서는 먹고 산 일이 빌미가 돼서 지금이요, 오로지 먹을 것을 추구하는 거죠. 장사가 아니면 할 일이 없었으니 이게 상이고 고죠. 그러니 장사꾼이 된 거죠. 이 몸이 경험하지 못한 것은 이제 남은 건 농뿐인데, 그나마 농이 얘들아 위쪽이에요. 지금 내가 상공이라고 여기 나와 있지만 어쨌든 선비야에서 지금 맨 아랫바닥을 지금 경험을 해보니까 어쨌든 나는 그거보다는 높은 농사는 안 해봤지만 차라리 이렇게라도 하고 살고 싶어요. 이해됐니? 자, 항상 주제와 초점 잡으시는 거예요. 그래서 농분이에요. 농부는 땅을 지키면서 김매기를 일삼아서 실컷 먹고 배를 두드리면서, 그러니까 되게 팔자 좋아 보이는 거지. 그러면서 즐겁게 생업에 종사하는 그런 자이다. 백발의 늙은이가 태평성대에 죄를 짓고 변방에 유배돼서 갇힌 신세가 되었으니, 자, 여기서의 백발의 늙은이 표시하시고 누구요? 화자, 자신을, 그러니까 서술자, 글쓴이, 자신을 얘기하는 거야. 한 걸음도 나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 비록 농부가 되고자 한들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자, 여기 초점 잘 보세요. 자, 중요한 거 들어간다. 변방의 백발의 늙은이가, 즉 쓰셨습니까? 글쓴이인 내가 농부가 되고자 한들 지금 나는 유배와 있잖아. 그러다 보니까 한 발짝도 바깥에 나가거나 다른 곳에 가서 농사를 지을 수가 없으니 농부가 된들 될 수가 있겠습니까? 라고 했다는 것은 지금 유배인 처지에서는 농부가 될 수 없어요. 즉, 이 유배인 처지에서 벗어나야 농부가 될 수 있기에 결국 농부가 되고 싶다라고 얘기를 한다는 건, 그렇죠, 유배지에서 풀려나기를 원해요 라는 말과 다르지 않다고. 이게 가장 결국 주제로서 원하고자 하는 말인 거야. 그래서 이제 이 얘기가 정확하게 유배지에서 풀려났으면 좋겠어요 라고는 안 나와 있지만, 이 표현을 보면서 그러니까 결국은 유배지에서 풀려나길 원하는구나, 농사를 짓고 살고 싶다는 뜻은, 그럼 결국은 이렇게 평범하게 사는 게 차라리 낫겠다고 생각을 하는 거지만, 이 표현이 나와 있지 않지만 이 표현이 있는 거구나 아는 것이 초점 우선. 됐지? 자, 우선 그거는 기억하시고, 자, 그로부터 빨리 쭉 내려오셔서 다 안 읽어도 될 것 같아서, 자, 미음을 읽겠습니다. 자, 미음의 비유적인 표현 여기다가 좀 써드리고 갈게요. EBS에서 한 표현이거든요. 사람이 이 세상을 살면서 푸른 하늘에 오르는 것도, 자, 살다 보면 사람이 푸른 하늘에 오르는 일도 있고요. 즉, 높은 위에 올라가는 거죠. 이거 EBS에서 합니다. 즉,
높은 벼슬과 같은 지위를 얻을 때도 있고요. 두 번째, 구덩이에 떨어지는 것도, 자, 구덩이에 밑으로 떨어지는 것이요. 그 떨어지는 것을 EBS에서 뭐라고 했냐면, EBS에서 이렇게 나와 같은 신세, 즉 유배지에 오는 것도 모두 다 잠깐 사이에서 벌어지는 거죠. 그렇지. 정말 하루아침에 유배지 가게 됐을걸? 왜? 하루아침에 모함을 받고 하루아침에 그래서 너 가. 그래서 와보니까 야 내가 정말 높은 지위에서 벼슬하고 한양에서 그러면서 임금님 보좌하면서 살던 내가 하루아침에 눈 들으려 보니까 나 지금 유배지 와서 이렇게 먹고 사는 걱정을 하고 있네? 이런 건 정말 하루아침에 일이죠. 그래서 거기 비유적인 표현을 찾으세요 하고 할까봐 EBS에서 이렇게 표현했으니까 요거 하나 알아두시고요. 어쨌든 그러니 참 안타까운 일입니다. 그래서 세 줄 내려올게요. 자, 밑줄 그으세요. 내가 생각하며 바라는 것은 이것이다. 자, 이게 결국 하고자 말자. 결국 이것이다의 이것이 뭐야까지 기억하는 거. 이게 결국은 찾는 거잖아요. 얘가 바라는 일은 만약 개미처럼 미천한 내가 아랫줄이죠. 밑줄 긋고 있지. 내가 시골의 농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주신다면. 자, 농부가 되는 것을 허락해 준다는 건 아까도 얘기했잖아. 유배지에서 풀려나야 되는 일이라고. 그러니 임금님이시여 만약 제가 농부가 되는 거 허락해 주신다면 저는 더 바랄 것이 없겠습니다 라는 소리는 유배지에 풀려나서 농사 지으면서 그렇게 살고 싶어요. 지금의 상황이 아닌 이란 뜻이에요. 왜? 지금의 내 상황은 너무나 안타까운 상황이거든. 자, 요 핵심 정확하게 이해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요거 읽어가면서 그러니까 정확하게 얘가 말하고자 하는 법이라든가 아니면 방향을 틀어서 달리 생각할 우려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필기해드린 거니까 잘 쫓아오세요. 자, 허락해 주신다면 어쨌든 손에 쟁기를 들고 밭갈기를 일삼아서 위로는 제사를 지내고 다음으로는 조세를 바치면서 잘 연명하며 살 수 있을 겁니다. 그렇다면 미천한 내가 살 곳을 얻어서 태평성대의 성상의 덕을 칭송하는 사람이 될 것이다. 아, 소공의 농사를 강조하는 것은 치세의 공을 이룬 들이다. 요거 지금 또 고사 속 인물 나왔는데 뭐냐면 치세라고 하는 거 세상을 잘 다스리고 난 후에 뭐 그 유명한 그 사람은 세상을 잘 다스리고 난 후에 농사가 된고 농사꾼이 된 걸 얘기를 하는데 어머 나는 또 심지어 유배돼 있으면서 세상을 잘 다스리지도 못했어. 그러면서 이런 생각을 하니까 몹시 좀 어리석다. 좀 이런 생각을 하는 나도 이렇게 생각하는 나도 좀 어리석다라는 생각이 들기는 하네 라고 하면서 이런 글을 짓는다 라고는 얘기하고 있지만 이것이 꼭 틀렸다는 아니에요. 이게 초점이고요. 이게 어쨌든 한 단계 좀 더 나가서 겸손하게 얘기해요. 겸손하다기보다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죠. 남들은 이렇게 농민이 되고 싶다라고 하는 것 또한 세상을 잘 다스리고 나서 하더만 나는 기껏 유배 와서 이런 말 하는 것도 좀 그러네 이러면서 끝난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하지만 초점은 이거예요. 됐죠? 자, 요거 제가 지금 처음에 얘기했던 거 노란색으로 썼던 거 잘 기억하시면서 정리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이게 바로 홍성민의 무연판속설이에요. 혹시라도 마한우설이 나올 수 있어서 마한우설도 거의 유사하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어쨌든 저것도 역시 그 지역의 특성상 말을 팔아서 소를 사고 소를 이용해서 곡식을 얻는다 뭐 이런 내용이거든요 얘들아. 그리고 거기에도 주민이 나와서 조언을 해줄 거고 또한 본인의 그런 행동에 대해서 좀 부끄럽게 처음에는 생각을 한다 뭐 이런 내용이 나올 겁니다. 자 어쨌든 매우 유사하니까 지문 보고 읽어가면서 거기 있는 표현 그대로 찾아서 선지 찾아야 되는 거 알고 있죠? 뭐 외운다기보다 지문 읽어낼 수 있으시면 되겠습니다. 연계하시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예요. 마한우설은. 자 여기까지 이 작품 마무리하겠습니다. 다른 작품을 또 찾아뵙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